경우를 나눠서 풀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길밭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만규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볼 문제는 2번 확률 통계 문제죠.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시오. FF2보다 F4가 크고 F6은 F4보다 크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이제 뭐 X1보다 X2가 크면은 FX2는 언제나 FX1 이상이다. 아, 나 조... 네. 네네. 나 조건을 보시면 이제 나 조건만 보면 뭐 이런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 뭐 중복조합을 공부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가조건까지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하려면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일단 고2, 고3 2등급 이상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정역의 원소가 r개 있고 그리고 공역의 원소가 n개 있고 그리고 정역의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2가 x1보다 크면은 fx2는 fx1 이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어디 서통현 선생님, 이러한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잠시 문제를 푸느라 네. 나눠서 되지 않나요? 여기 공역의 원소 n개 중에서 지금 그 정역의 원소랑 대응될 r개를 골라야 되죠. 근데 뭐 지금 뭐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중복 가능하니까 이 개수는 NHR이 되겠죠, 지금. 네.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는 이 경우는 NHR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하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바탕으로 좀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 문제는 일단 나 조건과 가 조건으로부터 먼저 알 수 있는 게요. 나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 조건을 만족하려면 F2는 이제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F2는 뭐 1 또는 2 또는 3이라는 건데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F2가 1이에요. 그러면은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으면 이제 F2가 1이면은 나 조건에서 F2는 자동으로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3, 4, 5, 6들을 이제 그 공역의 원소들이랑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나 조건을 만족하게 3, 4, 5, 6을 이 공역의 원소들이랑 대응시켜주는 경우의 수는 여기 6개로 갈 수 있으니까 6H4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F4가 1이랑 같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F4가 1이랑 같아지면 F3도 1이죠. 그럼 이제 그런 함수의 개수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남은 5, 6을 6개 중에 골라야 되니까 6H2가 되고 이건 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F4가 F6보다 작다.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도 빼야겠죠. 그러면 F4가 F6이랑 같아지는 걸 빼야 되는데 F4가 F6이랑 같아지려면은 뭐 F4, F5, F6은 전부 한 점으로 가고 지금 한 곳으로 가게 되고 뭐 그 다음에 F3이 갈 것만 뭐 골라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역시 똑같이 6H입니다. 그 다음에 저 두 부등호를 만족하는 경우를 각각 하나씩 빼줬으니까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해서 빼줬죠. 그건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 셋이 F2, 1과 F4와 F6이 지금 다 같아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얘는
얘는 전부 1로 가는 경우잖아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좀 해보면 코스4 마이너스 여튼 5가지. 이제 FE가 1인 경우는 여튼 5가지가 나올 거고, 두 번째로 FE가 2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E가 2면요, 그럼 FFE는 당연히 2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좀 그림을 보면은 FFE는 당연히 2고, 이제 FL은 1 또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F1이요. F1은 1 또는 2가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3, 4, 5, 6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3, 4, 5, 6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이곳 2, 3, 4, 5, 6이잖아요. 그 경우에서는 OH4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역시 첫 번째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금 F4가 2가 되는 경우죠. F4가 2가 되는 경우는 5,6만 이 5개 중에서 정해주면 되니까 OH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역시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F4랑 F6이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F4, 6 하나와 F3 하나를 이 뭐 5개 중에 정해주면 되죠. OH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부등호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해서 뺐으니까 더해야겠죠. 저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거는 뭐 3, 4, 6이 전부 다 2로 가는 경우니까 한 가지.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처음에 F1이 1 또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가지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든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2가 3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럼 이제 저 주어진 가식은 어떻게 되냐면 F2가 3이기 때문에 F4는 F3보다 크고 F6보다 작아야 된다, 뭐 저런 식이 되죠. 저 경우는 F2가 3이니까. 그리고 이때 뭐 아까랑 비슷하게 F1은 뭐 1 또는 2 또는 3 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얘의 뭐 경우는 다른 것과 독립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상황에서 나 조건만 만족시키는 경우를 생각하면 뭐 F에 갈 수 있는 거 세 가지에다가 이 3, 4, 5, 6이 3, 4, 5, 6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뭐 4H 4가지가 되고 4H 4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F3과 F4가 지금 같아지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F3과 F4가 같아진다,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 4개 중에서 3, 4가 같은 곳으로 가야 되고, 뭐 그 다음에 5, 6은 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가면 되니까 이거는 3, 4 한 묶음으로 보고 3, 4, 5, 6, 4H 3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빼야 되는 게 역시 뭐 두 번째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F4랑 F6이 같아지는 경우를 빼야겠죠. 그럼 4, 5, 6은 하나로 가고 4, 5, 6은 하나로 가니까 지금 역시 이것도 뭐 4H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두 부등호가 뭐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저 부등호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F3부터 F6까지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까처럼 얘들이 뭐 꼭 다 3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F3부터 6까지만 같으면 되거든요. 다 4나 뭐 다 3으로 가도 되지만 다 4나 다 5나 다 6으로 가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4가지 에다가 마지막으로 역시 F1은 뭐 3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전체 3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그러면 27가지가 나오니까 지금 맞나? 6, 4, 20, 15. 죄송합니다. 맞는데? 네. 그래서 이제 F2는 뭐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뭐 3가지 경우의 수를 다 더해주면 이제 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19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그러고 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얘가 그러니까 저 가나 조건은 일단 나 조건 같은 류의 함수들은 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뭐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걸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나 조건을 조합하면 F2가 1인 경우, 2인 경우, 뭐 3인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각각의 경우를 따져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F2가 1일 때랑 2일 때랑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식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지금 2인 경우는 여기 앞에 2 곱해지고 여기 다 여기 첨자 6들이 다 그냥 하나씩 빠져서 5 되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뭐 F2가 뭐 3일 때도 뭐 똑같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3으로 바꾸고 5 다 4로 바꿔서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학생들이 뭐 시간을 뭐 단축하고 싶어 하거나 하면은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F2가 3인 경우는 저 경우는 약간 일단 식이 조금 달라져서 결국 나타나는 식의 형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까지 좀 꼼꼼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난이도는 뭐 높은 문제죠. 출제율은 이런 문제는 글쎄 뭐 모의고사라면은 확률과 통계, 뭐 선택 과목, 뭐 주관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뭐 내신 시험에서도 약간 뭐 역시 뭐 고난도 유형으로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출제율은 높게 보고, 난이도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따지는 과정에서도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꼼꼼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꼭 뭐 이렇게 풀려고 뭐 F2의 값으로 경우를 나누려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다른 식으로 뭐 풀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F2가 아니라 그래서 F2의 값을 뭐 갖고 경우를 나눠서 풀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도 한 5분의 한 4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고쳐지긴 했는데, 처음에 1번을 하실 때 이렇게 그냥 선생님 특유의 너무 말로 막 달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니까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도 고쳤어요. 저기 동그라미를 저렇게 치면서 여기서 여기 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처음에는 왜 또 저렇게 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와서 좀 고쳐져서 좀 다행인데, 조금 학생 입장에서 조금 듣는 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사평가 지난달에 안 하고 정몽규 선생, 항상 그 문제를 보면은
그 정몽 선생이 저걸 나와서 문제를 잡아보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선생이 이런 문제의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라부터 가잖아. 학생한테. 근데 어떻게 접근해라. 그러는 과정에 이런 오류가 있어. 이런 오류가 있어. 이런 것들이 혼자서 그냥 쭝얼쭝얼 입으로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손은 가만히 있고 병 들고 있고 입으로 다 해버리니까 입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학생은 입을 못 쫓아가요. 왜? 다 썩하면서 이렇게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의대반에서 강의를 할 건데, 의대반의 강의는 뭐냐? 눈을 맞춰야 돼. 학생과 눈을 맞춰가면서 내가 말을 좀 빨리 해도 되나? 그러면 눈을 보면 알아요. 아니, 좀 천천히 가야 되나? 이러면서 어떤 그 소통의 방법들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눈을 보면서,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서 내 어떤 강의의 진폭,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돼. 응? 본인 혼자 막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막 문제 풀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동영상 보면 더 빠르지 그러지 않겠어, 문제를.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설명을 중간중간 쉬어줘야지. 그럼 물어봐야잖아. 응?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없고 혼자서 그냥 쭝얼쭝얼 하면서 답을 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지금 안 고쳐지고 있는데, 이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1, 2등급 애들한테는 이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등급이 조금 안 되는 애들한테, 이런 애들한테는 이거 세모, 이렇게 강조할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놨다가 이 칠판에 올라오면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의대반들을 설명할 때 초등부 의대반, 중등부 의대반, 그 다음에 고등부, 고1 의대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본인의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정몽규, 뭐 길버스 정몽규 선생, 응? 암산으로 킬러 문제를 푼다. 좋아. 근데 그건 그런데 알아먹게 풀어야지. 예? 암산으로 킬러 문제 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이 알아먹게 풀어야지. 설명해야지. 그걸 바꿔요. 수고했습니다.